지금 쓰고 있는 소비 가격만큼이 지금 이자 액수라면 걱정하실 거 없어요. 고! 지르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직방TV 컨텐츠 페스타 내 집 마련의 신 특집편으로 찾아온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 내 집 마련의 신을 지금 얼마 만에 구독자분들을 다시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가상의 사연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목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청력 점수도 낮은 이 밀레니얼들을 위한 사연으로 꾸며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30대 초반 미혼입니다. 당분간 결혼 생활은 없으나 무주택자의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대출까지 막힌 지금 풀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할지, 무주택을 유지할지, 갭투자로 버티기 할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보시는 사연들 마치 내 얘기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30대 분들의 영끌 투자 이런 것들이 뉴스 타이틀이 많이 왔는데요. 사실은 지금 30대 분들이 많이 활발하게 투자를 하시다가 딱 멈춰 있는 상태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그런지도 좀 말씀을 같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대출까지 막힌 지금 풀대출로 내 집 마련 영끌 투자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풀대출로 내 집을 살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말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풀대출이라는 개념이 전체 자산의 40% 내지 50%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처음 들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큰 빚이 생기니까 이 빚이 정말 무섭고 두렵고 빚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이제 싱글이시니까 뭐 이렇게 딸린 식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 때문에 이사를 당장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애가 생기면 양육자에 따라서 이사가 편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갑자기 대출이 너무 과도해지고 내가 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무언가의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세를 주시면 돼요. 전세금이 지금 수도권과 서울 전체의 전세가율이 낮지가 않기 때문에 이 대출 받고 산 집을 그냥 세 주시고 아니면 되파시거나 아니면 그냥 세를 주고 나오시면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살고 있던 집을 나와야 되니까 다시쯤 이제 주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되겠지만 주거를 살짝 몇 년 동안만 좀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다시 줄이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풀 대출이 영끌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풀 대출 저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이 있으면 추가로 더 알아보시면 좋고요. 특히나 공무원이시거나 교직에 계시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더 알아보시면 특히 이제 군인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주택담보대출 말고도 쓸 수 있는 대출이 더 있어요. 이런 대출도 한번 더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대출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5억대에서 최대 6억대 사이까지 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첫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혜택을 주는 대출 상품이 딱 여기에 걸려요. 이런 상품들을 좀 보시게 되면 내 집에 입주하면서 좀 볼 수 있는 이런 집을 내 집 마련 가능하시고요. 대출 금리가 너무 오르면 갑자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생활비부터 점검하기. 내가 쓰는 생활비를 쫙 뽑아보세요. 3개월치를.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는지 보시고 꼭 필요하지 않았던 지출, 예를 들면 외식이라든가 배달 어플을 쓰는 거라든가 친구를 만난 거라든가 커피를 마신 거라든가 아니면 옷을 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추려보셔서 이 금액이 내가 이자를 내고 이자가 조금 더 5%까지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3%대거든요. 5%까지 상승해도 괜찮을까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랬을 때 지금 쓰고 있는 소비 가격만큼이 지금 이자 액수라면 걱정하실 거 없어요. 고! 지르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대신 풀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기 때문에 좋은 곳에 집을 떨어지지 않을 곳에 사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입지 공부는 추가로 꼭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무주택을 유지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40대 가장분이 아이가 둘 정도 있는데 40대 후반이신 분이 이런 사연을 주셨으면 제일 먼저 청약 점수부터 물어보면서 무주택 유지 더 하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대부분 이 정도의 중간에 집 샀던 여력이 기록이 없으면요. 이분들이 청약 점수가 64점 내지 69점 굉장히 높아요. 70점 이상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군에 있기 때문에 재정비 사업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청약도 남아있고 해서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덜컥 지금 와서 집을 사기엔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미 거주지가 지금 정해지신 분들이 많아요.
무주택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약에 도전할까요? 하고 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30대 초반의 독립세대는요, 청약 가점 점수가 정말 되질 않아요. 특별공급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1인 세대를 위해서는 크게 이렇게 혜택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3기 신도시에서 유일하게 1인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청약이 좀 열렸는데요. 이거는 약간 확률 게임이잖아요. 확실한 것이 아니라 청약 가점이라고 하는 것이나 특별공급에 대한 대상자인데 조건이 맞으시는 것들은 그 확률을 높이는, 그러니까 청약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확률을 높이는 과정이라 공부를 하시고 되시면 그거로 가라고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금 3기, 제3기 신도시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사실 될 때까지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투트랙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청약 넣으시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풀대출 내 집 마련하는 방법 또는 이제 앞으로 나올 갭투자의 방법까지 동시에 가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일단 청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너무 그 30대 싱글이신 분들이 청약에 올인하거나 너무 청약을 기다리시는 것은 사실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만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지금 30대 초반에 미혼이신 분들한테도 청약을 한번 3기 신도시를 넣어봐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시드머니가 없을 때, 그러니까 신용대출의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탄탄하시면 저축이 없더라도 지금 당장 연봉만큼의 신용대출은 나오잖아요. 그만큼의 시드머니가 생기시는 건데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목돈을 마련할 수가 없는 상황이신 분들인 경우는 그래도 3기 신도시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안의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무조건 하시고 시드를 늘려가시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정말 많이 물어보는 방법이시고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갭투자로 버티기. 이 버티기란 단어를 쓰신 것이 참, 내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일단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세를 끼고 사두고 세를 빼줄 때까지 돈을 더 모아서 그 돈이 마련되면 혹은 이제 대출이 풀리면 그때 들어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버티기란 단어를 쓰신 것 같은데, 지금 풀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면 대출이 40%에서 다른 대출까지 활용했을 때 50% 정도밖에 내가 레버리지를 쓸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주거를 살 수는 없어요. 주거 상품을. 그런데 살고자 하는 집만 포기하고 살 수 있는 집으로 생각을 전환하면 같은 시드머니로 훨씬 더 좋은 주거 상품을 사두실 수가 있어요. 단, 지금 시드도 부족하고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맞벌이도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특히나 역전세라든가 이제 어떠한 식으로든 전세값이 하락할 여지가 있거나 전세값을 유지할 수 없는 지역에 이렇게 갭 투자를 하시게 되면, 사실 또 이런 갭 투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지방이라든가 작은 중소도시에 투자를 많이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처음에 투자를 할 때 그 무리한다고 생각하는 거, 무리하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조금 약간 안정되고 싶고, 조금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해보면 좀 덜 무섭다는 생각이 드시나 봐요. 전 그 생각이 다른데요. 실수요자가 굉장히 좋아하고 호가 강한, 아주 좋아하는 상품들은 비싸지만 수요가 꾸준히 있어요. 그런데 싼 상품들은 투자 수요가 빠지면 인기가 없는 상품들이 있어요. 투자자들 갑자기 관심이 확 멀어지면 누구도 사주지 않는 그런 상품들이 사실은 투자금도 적거나 총 매수하는 금액이 작거든요. 우리는 확률 게임을 해야 되긴 해요. 그런데 확률 게임 말고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안지, 예를 들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너무 철저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갭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도 내가 그 집에 전세를 빼주고 언젠가는 들어가 살 집만 보시는 것 같아요. 전세를 활용한 투자를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살 곳 보지 마시고요. 눈을 더 넓게, 지역을 더 넓게 다 두루두루 보셔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금액에만, 돈에만 집중하시고 이 돈을 넣었을 때 A, B, C 중에서 무엇이 더 많이 오를까, 무엇이 더 괜찮은 상품일까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게 예를 들면 세 번째 대안으로 간다면 꼭 갭 투자만 할 필요는 없어요. 주택만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이 돈으로 어떠한 상품을 투자하는 게 지금 상품의 트렌드가 뭐고 여유로운 시간이 많은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빨리 회전할 수 있는 방법도 좋고요.
나는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 사놓으면 잊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면 좀 안정적인 상품을 길게 보셔야 되고, 근데 좀 젊으시니까 부동산 공부하면 되게 또 재밌거든요. 빨리 좀 해서 이렇게 좀 회전하고 싶다라고 하면 투자 상품도 조금 더 늘려서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것 좀 약간 성향을 보셔야 돼요. 안정적인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인지 약간 공격적인 성향도 때로는 마다하지 않는 성향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딸린 식구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공격적인 것들을 못해요. 시드머니가 정말 적다면 1억 미만의 시드머니를 갖고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30대 초반이시라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도 이때 아니면 못 해본다는 거 아시겠죠? 오늘 내 집 마련의 신 특집편은요, 가상의 사연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제 목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청약 점수도 낮은 이 밀레니얼들을 위한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랜만에 준비된 직방TV의 컨텐츠 페스타, 정말 끝까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렇게 컨텐츠 페스타가 열리니까 여러분들을 다시 내 집 마련의 신 코너로 만나 뵙게 돼서 오늘 사실은 조금 즐거웠어요.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자신감과 좀 단호함과 의사결정, 이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건 의사결정, 또 부부간에 싸우지 않고 일치를 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30대 초반 미혼은 싸울 일은 없어요. 누구랑 상의는 안 해도 되고 누가 반대는 안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우위에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 지금 빵 터지셨을 텐데 굉장히 반대를 서로 많이 하고 싫은 게 되게 많아요. 나중에 또 다 그런 힘든 시기가 지나서 좋은 시기가 되면 우리가 그랬지 하고 하하 웃으실 거예요. 자, 지금 30대 초반인데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정말 기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변 동료나 주변 분들보다 아직 자산이 형성되지 않아서 실망감과 상실감은 많으시겠지만 남들보다 재테크에 관심이 훨씬 빨랐다는 점은 정말 인정하고 내 자신을 우쭈쭈쭈 해주셔야 돼요. 30대에 부지런히 해주신 재테크의 그 걸음이 40대가 되면 직장 생활을 그래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줄 거고요. 그때 40대 때 내가 원했을 때만 이사 갈 수 있게끔 여러분의 주거도 안정할 수 있는 큰 디딤돌이 되어줄 거고요. 이어서 업로드될 직방TV 컨텐츠 페스타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직방TV 더 좋은 컨텐츠로 2022년도 찾아뵙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신코너 오랜만에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